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약속드린 대로 노래를 했는데요. 이 원곡을 다 부르진 않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요 정도로 부르고 오늘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2개나 사가지고 조명을 설치하고 이제 오늘 또 첫 촬영을 조명을 설치한 상태로 첫 촬영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발목입니다. 발목. 우리 발목 삐끗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일명 저는 환자분들께 엄마야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엄마야 질환이라고 얘기하냐면 여성분들이 길 가다가 삐끗하게 되면 그때 항상 엄마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마야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엄마야 질환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급성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앞쪽에 있는 인대나 아래쪽에 있는 인대, 뭐 뒤쪽에 있는 인대, 이런 인대들이 파열이 되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나중에 만성 발목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죠.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여러 가지 치료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급성 통증이 생겼을 때 또는 뭐 삐끗하고 나서 일주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여전히 많이 아프고 걸을 때도 계속 불안함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자가 치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발목 구조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발목은 발에 있는 뼈와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정강이 뼈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발목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발 쪽에 있는 중요한 뼈 2개가 뭐냐면 우리가 종골, 거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뭐 칼카니우스, 캘케니우스라고 얘기하죠. 뭐 라틴어로는 깔카니우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깔카니우스라고 얘기를 해요. 발음이 통쾌하잖아요. 그 다음에 탈루스라고 하는 이런 뼈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개의 관절이 있고 그 위에 우리 정강이 뼈 2개, 경골과 비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많은 충격이 가게 되고 어느 정도 서브럭세이션이라고 하는 아탈구가 발생을 해요. 이게 삐끗하고 나면. 그래서 뼈가 이동되게 되면서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통증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움직이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일단 삐끗하게 되면 우리가 안쪽으로 삐끗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바깥쪽으로 삐끗하게 되면서 바깥쪽에 있는 복숭아뼈 아래쪽이 통증이 극심하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안쪽에서는 어떤 이 문제가 생기냐면 이 종골과 거골과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종골과 아래쪽에 있는 뼈를 종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약간 위쪽에 있는 뼈를 거골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그림으로 띄워 드릴 거예요. 종골과 거골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삐끗하게 되었을 때 종골에 대해서 거골이 앞쪽으로 미끄러지는 경향이 많아요. 앞쪽,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는 경향이 많은 거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앞쪽, 아래쪽. 그리고 또 하나는 바깥쪽으로 미끄러져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아탈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호소하는 게 뭐냐면 발목을 위쪽으로 젖히는 거. 우리가 도르지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족배굴곡이라고 그러죠. 족배굴곡. 족배굴곡이 제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가 운동을 할 때 그걸 응용을 좀 잘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 하면 여기 복숭아뼈 있죠. 우리가 이 비골이라든지 종골이라든지 뭐 거골이라든지 이런 뼈들이 다 복합체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거골화 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걸 얘기했잖아요. 앞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옆에 붙어있는 비골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복숭아뼈라고 얘기하는 부위는 비골의 말단 부위거든요. 그래서 비골을 잡고 이동을 시키면 같이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골을 어디 쪽으로 움직이냐? 이제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비골이 또는 우리 거골화 관절이 앞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위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제 오른쪽 손으로 얘를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뒤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당겨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래쪽에 있는 종골 부위
종골 위쪽에 있는 거골 쪽의 위치를 안쪽으로 밀어주면 더 좋거든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숭아뼈를 뒤쪽 위쪽으로 당겨준다고 생각하시고 그 상태에서 발목을 젖혀주세요. 그렇게 스트레칭을 몇 번 하고 나면 확연히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렸는데 해부학적인 구조가 그만큼 중요해요. 바깥쪽으로 자주 삐끗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골 위에 있는 거골이 바깥쪽으로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이 불안정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삐끗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만성 통증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그 거골과 종골과 거골의 상관관계를 보면 앞쪽으로 좀 미끄러지기 때문에 전면부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손아귀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움직임을 유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치료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삐끗하시게 되면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건 복숭아뼈를 어디로 잡으라고요? 뒤쪽, 위쪽으로 당기면서 발목을 젖혀주는 동작을 한 10번 정도, 3회 정도 하시게 되면 느낌이 다르네? 걸을 때 좀 편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이핑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테이핑은 나중에 기회가 될 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좀 짧죠? 근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전 장담하고요. 만성 통증인 경우나 급성 통증인 경우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초음파를 반드시 보세요. 초음파를 보시고 영어로는 뭐 ATFL, CFL, PTFL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정거비인데 뭐 후거비인데 뭐 아니면 종비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인대들이 온전하게 살아있는지 완전 파열인지 부분 파열인지를 반드시 구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뭐 인대가 삐끗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대가 하는 역할이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대가 파열이 되게 되면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는 기능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뼈끼리 부딪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관절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추후에 관절의 염증이 나이가 들어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많지는 않은데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발목이 너무 아파서 걸어 다니는 게 너무 고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젊을 때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치료가 아닐까. 예방이 최고의 치료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대가 온전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인대가 온전하지 않다면 여러 가지 치료를 이용해서 인대를 회복시키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치료를 하시고 나중에 인대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NBA 선수들이 많이 하고 있는 프로프리오셉티브 엑서사이즈, 영어가 잘 안 되네요.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을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있는 이제 커넥티브 티슈, 우리 이 결체 조직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이 좀 빨랐나요? 500명을 돌파해가지고 오늘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너무 노래를 크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볼륨 조절 잘 해주시고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셨다면 죄송하고요. 많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구독 2번 누르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000명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소소한 행복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제가 뭐 방송으로 유명해지고 싶거나 그런 생각은 없고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게 환자분들, 저희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분들에게 그걸 가르치기,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어떤 지식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건데 환자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호응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